처마가 원래 없어요. 이게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벽을 자꾸 이렇게 더럽히는 현상도 많이 생겨서 어떤 일정한 높이 외에는 그 위에는 충분히 보호를 해주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냥 신발 신고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이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문은 반드시 손잡이의 영역을 벗어나서 열고 닫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 저기 야경이거든요. 밤에 와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밤에 야경. 야간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이 불을 쫙 켜놓으면 여기 누워서 정말 멋있는. 건축주분하고 저하고 약간 디자인하면서 약간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포천 화현면 명덕리 현장에 잠깐 나와 있는데요. 일단 내부를 보기 전에 외부 마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 내부 촬영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사실 여기가 저희가 회사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첫 번째 촬영지예요. 저도 촬영하는 게 이제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3D 같은 거를 구현해서 많이 했었는데 그걸로는 약간 고객분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맘 먹고 제가 출연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이제 능력은 없는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앞으로 이게 이제 처음이지만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오랫동안 걸어갔으면 좋겠고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좀 잘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함께 건축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외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마를 원래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요즘 이제 주로 하는 건데 처마가 원래 없어요. 이게 그래서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벽을 자꾸 이렇게 더럽히는 현상도 많이 생겨서 건축주분께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죠. 조금 처마를 최대한 빼보자. 그래서 한 400mm 요 정도로 처마를 뺐어요. 그래서 지금 비가 이제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벽은 사실 이제 밑에서 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일정한 높이 외에는 그 위에는 충분히 보호를 해주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마감 자체를 이게 이제 스타코 재질인데 스타코로 하다 보니까 가끔 창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다가 비 오면 이렇게 흘러내려서 흔히 말하는 눈물 자국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눈물 자국 같은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밑에 이런 프레싱을 댔어요. 프레싱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붕으로 말하면 이제 처마 같은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빗물이 여기 먼지가 고였다가 비 같은 거 올 때 떨어지면 벽으로 흘러내지 않고 요걸 타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원래는 이제 내면 사면을 다 돌려주면 더 디자인적으로 이쁘긴 한데 가성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집은 일단 아래만 저희가 프레싱을 대기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부는 저희가 이제 데크를 일반 방부목이 아니고 합성목 데크로 깔았어요. 그래서 꽤 넓게 3m가 좀 넓게 확보가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크 공간이 그 전원주택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잖아요. 처음에는 2m를 말씀하시길래 2m 가지고는 뭐 이게 너무 좁다. 그래서 저희가 3m 50 정도를 확보를 해서 충분한 넓이가 나와 있다고 보죠. 이 집이 야경이 정말 이쁜 집인데 저기 보이는 그 전면이 사실은 골프장인데 야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밤에 저기만 바라보고 있어도 행복한 그러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이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창문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쪽 뷰를 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창문을 꽤 넓게 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넓게 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창문을 많이 냈고요. 그래서 외관은 뭐 일반적인 주택이에요. 특별히 이게 지금 20평, 21평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 다른 어떤 모양을 내기도 되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하자 없는 건물을 짓자. 그래서 가장 단순한 어떤 그 경사지붕으로 갔고요. 약간 너무 경사지붕을 두 개를 연결해 버리면 창고 같아서 살짝 단차를 준 그런 경사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없는 것 같아요. 스타코 마감도 좀 작으니까 좀 밝은 색으로 가자고 해서 하얀색으로 저희가 마감을 쳤고,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이제 내부로 좀 들어가서 촬영을 할까요? 비도 오고 하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건축주분이 촬영한다고 했는데 그걸 모르셨어요. 촬영하는 거 알았으면 출연했을 거라고 그러시는데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출연하는 걸 제가 찍어서 같이 보내드릴게요. 너무 행복했던 건축 현장이어서 건축주분 얘기를 꼭 듣고 싶었거든요. 여기가 그 이제 들어오시면 현관이에요. 현관이 뭐 이렇게 집 크기에 비해서 작진 않은데 그렇다고 큰 집에 비하면 이제 큰 건 아니죠. 그게 뭐 크진 않고, 그리고 살짝 턱을 둬서 신발 벗고 올라서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드렸고, 이 집의 특이한 점은 이제 전원주택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신발 신고 뭐 물건 같은 걸 막 이렇게 들고 들어갔다 나갔다 이제 이런 일이 많아서 저희가 일부러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어떤 팬트리가 아니고 그냥 현관에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전원주택은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저희가 그냥 신발 신고 이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뭘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용의 편리성에 저희가 좀 집중을 했고, 공간의 어떤 이 평수가 20평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디자인하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여름에만 쓰는 건데 이렇게 닫아두시면 문을 항상 열어놓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겨울에는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외부 설명하면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의 어떤 그 팁 같은 거예요. 여기도 이거 고장 때문에 몇 번 이제 연락을 하셨었고, 제가 와서 이제 조치를 마지막에 해드리고 그다음에 사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모기장이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사실 모기장을 이렇게 닫아놓고 문을 열어놓고 사시잖아요. 근데 겨울에도 이걸 이렇게 닫아놓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은 겨울은 이게 이제 눈 같은 게 오면 이 틈새가 얼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 로라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 로라 자체가 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재질이 아니어서 가능하면 여름에도 사용을 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많이 이게 막 굉장히 튼튼한 게 아니니까 가능하면 자주 안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면 좋겠고, 겨울에는 항상 열어놓고 이거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움직이시면 이게 이제 로라 자체가 얼었다가 이제 풀리면서 상해서 여름 되면 또 이게 또 고장 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간단한 사용 팁인데 이것 때문에 자주 소비자분들이 좀 연락을 하셔서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어요. 일단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뭐 설명을 아까 드렸는데 이 신발장을 꽤 높였어요. 그래서 좀 높은 신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일부러 한 3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한 25cm 좀 충분히 저희가 높여 놔드렸고, 그리고 얘는 이제 3연동 도어. 이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문은 반드시 손잡이의 영역을 벗어나서 열고 닫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열면 안 열리죠. 만약에 이 손잡이를 잡고 열면 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손잡이를 영역을 벗어난 이 밑부분을 밀거나 윗부분을 밀면 좀 나요. 위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특히 이제 키가 작으니까 여기를 자꾸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이거 자꾸 탈락된다, 뭐 고장났다 이러는데, 아이들한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3연동 중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어쨌든 이 손잡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항상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열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른 데를 붙잡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열고, 성격 급하신 분들은 막 열잖아요. 이제 그럼 금방 고장 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화장실 항상 가장 조심스러운 게 화장실인데요. 제가 좀 일찍 와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리를 잘 못했어요. 근데 엄청 깔끔하게 쓰시네요, 화장실을. 저희가 지금 타일 자체를 600각으로 해서 벽 타일도 좀 크게 갖고 바닥 타일도 매질을 좀 최소화시키려고, 이게 물매잡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게 큰 타일이, 이게 이제 타일러들이 좀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좁은 공간을 600각으로 하면 이게 물매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들 얼굴을 찌푸리시는데 저희 이게 타일러가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최소로 각을 잡아서 물매를 잡아주셨고, 물도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벽하고 바닥을 일체로 600각으로 갖고 라인까지 이렇게 쫙 일자로 맞춰서
이게 만약에 라인이 약간 틀어지면 엄청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하고 벽을 같이 못 가는데 요 선까지 마감 선까지 다 맞춰서 바닥하고 벽까지 다 일체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욕실이 이렇게 큰 건 아닌데 답답하지 않고 약간 큰 느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옷방 열어도 괜찮겠죠? 이게 항상 지저분한데 여기가 항상 문제예요. 이렇게 좀 사시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이쁘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열면 여기는 촬영하고 싶지 않은 이런 공간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도 깔끔하네요. 예.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이게 항상 사시는 공간이 아니고 별장처럼 가끔 쓰시는 공간이어서 다 비슷하죠. 부잣집을 가나 뭐 어디 집을 가나 옷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잘 정리해놓고 하셨네요. 제가 촬영한다고도 안 했는데 이걸 모르셨는데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으셨네. 여기는 이제 안방이거든요. 형식상으로 안방인데 사실은 여기는 크게 이렇게 안방 뭐 이런 구분을 안 두시고 그냥 쓰신다고 거의 열어놓고 사신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열어놓고 항상 사시는 용도면 이렇게 벽으로 들어가는 문을 좀 달자.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고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벽에다 집어넣는 포켓 도어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그리고 여기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게 그 뷰 때문에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 저기 야경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사실 별로 이렇게 크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데 밤에 와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밤에 야경. 야간에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이 불을 쫙 켜놓으면 여기 누워서 정말 멋있는 그런 약간 그림 같은 그런 풍경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건축주분하고 저하고 약간 디자인하면서 약간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큰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커버리면 이게 시야에서 벗어나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가 정말 멋있다고 하는 게 프레임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프레임이 커져 버리니까 시선이 막 분산돼요. 그래서 저는 좀 작게 가자. 그래서 저 골프장의 저 윗부분만 이렇게 살짝 보여서 이렇게 멋있는 부분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창이 커져 버려서 아래 지저분한 거 하고 위에 골프장하고 같이 보여서 너무 커지는 것 자체가 이게 크면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적당한 크기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직도 제가 건축주분하고 가끔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근데 수긍은 안 하세요 아직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한계가 있고요. 등은 가능하면 이제 공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주로 추세가 이제 매립등이잖아요. 그래서 4인치 매립등으로 다 마감 처리를 해서 천장은 이제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아직도 안 떼셨네. 이걸 제가 확 떼드리고 싶은데 이건 이제 건축주가 떼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자동차를 사도 그렇고 뭘 사도 저는 이게 사자마자 바로 떼거든요. 그냥 보자마자 떼요. 근데 이거 떼기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건축주분도 여기 너무 아까운가 봐요. 이걸 떼버리면 깔끔한데 제가 확 떼고 싶은데 제가 참을게요. 그리고 여기 이 집에 어두워졌죠. 모든 등을 한꺼번에 소등할 수 있는 이걸 하나를 여기다 해드렸어요. 나가면서 막 잊어먹고 이렇게 여기저기 켜놓고 막 이러시니까 요걸 끄면 집에 모든 등이 다 소등이 됩니다. 콘센트 빼고. 그래서 그리고 이 집은 상부장을 안 했어요. 상부장을 안 하고 부엌도 마찬가지로 욕실하고 똑같이 600각으로 벽을 다 마감을 쳤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가 10집을 지으면 한 집 있을까 말까인데 600각으로 마감하는 경우 별로 없었거든요. 약간 부엌은 좀 작은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큰 타일로 마감을 쳐서 어떨까 사실 고민을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깔끔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구나라는 걸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배웠고 나머지는 뭐 집이 좀 작아서 가능하면 좀 화이트 계열로 이렇게 마감을 치자고 그래서 상판도 화이트로 갔고 이 문도 다 화이트로 했고요. 그래서 부엌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부엌하고 거실하고가 이렇게 원피스로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 집이 21평 정도인데 집 크기에 비해서는 거실하고 주방이 좀 이렇게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냥 동선이 똑같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계단 밑이거든요. 계단 밑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좀 나눠서 낮은 공간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서랍을 달고, 예, 이렇게 서랍을 달아서 낮은 공간에 뭐 이렇게 간단한 것들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높은 공간, 계단의 좀 상부 아래쪽은 이렇게 저희가 창고처럼 문을 달아서 뭐 이렇게 좀 큰 것들, 지저분한 것들도 있으면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마감을 쳤어요. 여기 이 창문을 보면 제가 여전히 저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는 창문이거든요. 여기도 뷰가 왜 그 골프장이 보이는 뷰인데, 처음에 제가 이제 도면을 그릴 때 여기를 크기를 어느 정도로 했냐면 요 정도로 했어요. 요 정도로 해서 좀 이렇게 너무 아래가 좀 다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에만 이렇게 보여서 나는 골프장만 보고 싶다. 나 같으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골조까지 끝나고 건축주분이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족 회의도 하고 이래서 이제 나중에 요청하기를 그럼 밑에까지 다 좀 창을 다 내서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하고 몇 번 저는 이제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창문을 결국 주문해가지고 달아놨다가 뗐어요. 창문을 달기까지 다 하고 마감까지 치려고 하다가 건축주분의 이 어떤 소망? 이게 너무 강해서 이건 또 내 의견을 너무 하는 것도 이것도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굽히고 창문을 다시 또 바꿔서 다 없애고 이 창문을 다시 또 주문해서 열리는 창문으로 크게 했거든요. 저는 여전히 어쨌든 이거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습니다. 건축주분께. 근데 건축주분은 뭐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게 제가 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고, 이 창문은 그냥 일반적인 그 데크로 나가는 창문, 그걸 내서 뭐 큰 이견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거실이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어서 천장을 오픈했거든요. 그 다락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 천장까지 다 오픈을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만약에 천장이 뭐 2,400 이렇게 됐으면 엄청 답답한 이 공간이 됐을 건데, 지금 굉장히 약간 넓은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을 좀 작은 공간이지만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단. 이 집이 사실은 실제 평수는 허가 면적으로 따지면 뭐 21평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따지면 한 30평대가 좀 넘어요. 그게 이제 다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히든 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넓게 사용하게 됐는데, 이게 다락 공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게 일반적으로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올라가기에는 꽤 힘든 높이예요. 이게 보통 한 175mm 이 정도 높이가 정상적인 계단의 어떤 높이인데, 얘는 이제 200이 넘어가 버리니까 약간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 느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소파 공간 때문에 그래요. 이 소파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계단이 높이가 175로 되면 이게 점점 이게 이제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요만큼까지 오면 소파를 놓을 만한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락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뭐 편하게 올라가고 이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락은 그냥 높이를 좀 계단을 좀 높여서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서, 그러면 계단 폭을 조금 높이자. 그래서 결국은 이 소파 폭을 좀 확보하면서 다락도 좀 계단을 확보하고 어떤 두 가지 중에 절충안을 찾은 게 다락에 올라가는 계단을 조금 높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뭐 사실 올라가는 데는 저도 그렇게 뭐 젊은 사람은 아닌데 크게 불편은 없어요. 안 잡고 가도 사실 불편은 없거든요. 근데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나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잡고 올라오시면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하루에 뭐 왔다 갔다 몇 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다락을 오픈을 해볼게요. 이 집에서 가장 고민도 많이 했었고 쓰임새 있게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어떤 공간이에요. 이 다락 공간인데 어떠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뭐 좁은 느낌 아니고 굉장히 넓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여기가 손자들이 자주 와서 논다고 그래서
손자들을 위한 어떤 놀이 공간, 그걸 이렇게 이제 운동장처럼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다락 공간이 사실은 1층 공간보다 이제 천장하고 지붕을 같이 이제 이렇게 면하고 있어서 여름에 꽤 더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을 양쪽에 내서 양쪽으로 맞바람치게 여름에 이렇게 열어놓으면 엄청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해요. 더위하고 그런 걸 조금 고민해서 창을 양쪽에 냈고, 그다음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는 이 천창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오늘 같은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 막 빗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좋아요. 밤에 특히 달 같은 거 떴을 때 여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 정말 하늘이 멋있게 보이고. 그래서 이 다락 공간이 사실은 뭐 웬만한 1층이나 뭐 2층이라고 해도 사실 그 괜찮을 정도의 공간을 저희가 이제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다락이 이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이 집에. 그런데 숨어 있는 다락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건축주분이 건축하면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한 건데요. 이렇게 돼 있는 공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답답하지 않게 여기도 밑으로 그 뷰 거실이 보이는 창을 하나 냈고, 이쪽도 바람을 통할 수 있게끔 창을 하나 냈어요.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넓은 공간보다 이렇게 좀 천정 낮고 이런 공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참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공하면서 설계 변경하고 뭐 다 마감 쳤던 거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이 천장 뭐 바닥 만들고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정말 보람 있었던 그런 멋진 공간이 됐어요. 이제 다락이 이게 천장이 낮으니까 다 매립 등으로 다 했고요. 여기까지 다락은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락이 보이는 이 공간, 이게 저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되게 답답함이 좀 없어지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창이 뷰창인데 저 창 때문에 다락이 꽤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사용 팁인데요. 이 지금 천장 팬이거든요. 팬인데 이게 이제 여름에만 사실 사용한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얘가 밑으로 바람이 안 나와요. 지금은 다 위로 이제 바람이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공기를 순환시켜야 되니까 밑으로 바람 내리면 약간 찬바람이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위로 바람이 올라가면 밑에서 데워진 공기를 계속 이렇게 순환시켜줘서, 얘가 원래는 사계절용이에요. 난방을 틀면 역회전 시켜서 위로 바람을 올려보내고, 난방을 끄고 에어컨을 키면 정회전을 시켜서 밑으로 바람을 내려보내면 공기 순환이 빨라져서 굉장히 시원하고, 그리고 겨울엔 따뜻하고 어떤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프론트 리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걸 누르면 역회전, 정회전을 자기가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천장 높이 확보가 되면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템이에요. 얘가 사실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생각보다. 집 설명은 다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이제 이게 집을 지으면서 건축주분하고 소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지어도 네이처에다 맡고 싶다, 너무 행복했다, 이런 현장이어서 제가 이제 그 건축주분하고의 그 관계가 엄청 좋았고, 사이가 두 분인데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사위분들하고도 좀 친해졌고, 그래서 행복했던 현장이어서 저희가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집을 지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도 참 많죠. 한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뭐 이제 관계가 좋았던 건축주분도 계시고, 뭐 안 좋았던 건축주 물론 있어요. 물론 있는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 어디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인지가 참 중요한데, 실용성이냐, 뭐 가성비냐, 뭐 디자인이냐, 아니면 뭐 예술적인 뭐 어떤 그 아름다움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가성비 같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들인 돈이 얼마인데 이 금액에서는 요 정도 나왔으면 정말 잘 나왔다. 이게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 공간이 이 집에 이제 21평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 디자인적인 걸 가미하려면 막 70평, 80평 이렇게 좀 공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실용적인 공간 말고 나머지를 정말 아름다운 어떤 예술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가미해서. 근데 대부분의 10집에 9집은 사실은 막 뭐 30평대, 뭐 20 몇 평, 보통 뭐 많이 넓으면 40평대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걸 다 넣진 못해요. 근데 어떤 집은 이렇게 뭐 멋있는데 왜 우리 집은 멋있지 않아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이제 생활했을 때 편리한 집. 그게 어떻게 보면 네이처 하우징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이제 가성비를 넘어서 약간 갓성비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10분 중에 한 분, 그래서 자금이 충분해서 우리는 뭘 해도 되니까 좀 멋있게 디자인 한번 해주세요. 이런 집은 가끔 있는데 그런 집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집들이 금액이 얼마 정도 이 이상은 저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안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먼저 저희가 사실 물어봐요. 건축주분들한테 얼마를 가지고 이 집을 짓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제 가끔 건축주분들이 아니 왜 먼저 우리가 가진 돈을 물어보지? 뭐 제시를 먼저 해달라고 그러는 사실은 저희가 설계하려면 돈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먼저 이제 좀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이제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가성비 있는 주택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이처 하우징 김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